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방에서 동영상 인강생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난 지방에서 오셨다. 지방은 서울 제외한, 네, 서울을 제외한. 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 예, 서울 제외. 예, 그래, 내리시고요. 노량진에서 오신 분, 노량진 우리 수험생 안 계시고, 한 분 계시고. 그래요. 오늘 우리 이제 그 부동산 거래 신고법, 그 하루에 딱 정리를 할 건데, 그 자료는 다 받으셨죠, 이거? 예, 요거를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다 볼 거예요. 근데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기서 우리 이제 지난 33회 시험 기준으로 9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8개, 9개 이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따로 시간 내시지 말고, 오늘 중으로 요거 4장 다 암기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전부 앞뒤로 다 암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암기하셔야 되겠어요? 제가 아니면 여러분이요? 예, 저는 다 이미 암기하고 있고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그 세부적인 암기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니에요. 세부적인 것은 필요 없고요. 뭐만 좀 알고 계시면 되냐면 전체적인 흐름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우리 시험이 주관식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암기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누가 뭐 물어보면 이건 뭐야 이런 식으로 답변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만 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시험 문제 트렌드가 단답형으로 뭘 암기해서 맞추는 유형의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요하잖아요. 요번 우리 이제 시험 그 트렌드 중에 하나가 박스형 문제가 우리 중개사법 기준 19문제가 나왔는데 박스형 문제의 이제 그 특징이 뭐냐면 박스 안에 이제 많이 주지는 않아요. 뭐 이제 3개, 4개 뭐 이렇게 이제 주는데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다음 중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이런 식의 문제가 이제 19개씩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박스형 문제를 이해하시려면 내용을 암기해서 맞추는 문제는 여러분 한번 이제 모의고사든 실제 그 본시험 출력을 한번 해서 최근 한 3개년도 한번 봐보세요. 뭐 이렇게 단순히 암기해서 맞추는 문제는 한두 개, 두세 개밖에 안 돼요. 그럼 대부분 다 이해를 요하는 문제들을 이제 출제하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이해 위주로 공부를 좀 해주시는 거 권해드리고요. 10시 지금 5분인데 정확히 한 2시 조금 넘어서 끝날 것 같아요. 예정된 시간은 3시인데 3시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2시 조금 넘어서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은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가지게 되면 오후에 좀 너무 늦게 또 끝나게 될 것 같아서 오늘 또 오후에 일정도 여러분 또 있으시잖아요. 또 집에 가서 또 뭐 다른 것도 하셔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2시 조금 넘어서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그 다른 우리 주변에 이제 뭐 친구분들이나 동료분들한테 준다 안 준다? 준다. 열심히 홍보해가지고 좀 홍보 좀 해주세요. 그래서 많이 좀 이렇게 그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일단은 이제 요거를 그 5개의 그 제도가 있잖아요. 그 5개의 제도. 일단은 화면은 조금 이따 이제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그 제목만 한번 5개의 제도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다루고 있는 5개의 제도가 뭔가 저랑 같이 한 번만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제,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제, 토지거래 허가제 이렇게 5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중요하게 여러분 느끼셔야 하는 제도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출제되어지는 패턴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2-3개 정도의 문제가 해마다 나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 그리고 요거 토지 거래 허가제에서 한 3개에서 5개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서. 그래서 맨 첫 번째 거하고 맨 마지막 거 제도가 가장 중요한 그런 제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가운데 있는 것들은 나오면 하나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요번 우리 34면 시험에는 이례적으로 요거 외국인 제도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두 문제가 나온 거는 요번이 이례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부동산 거래 신고제, 토지거래 허가제가 가장 중요하구나, 이렇게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전체적인 이 표에서요, 개공의 이름을 한 번만 찾아봐 주실 건데, 자, 개공이 어디 나오는지 한 번만 찾아봐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표에서 한 번만 찾아봐 주세요. 개공. 여기에 개공이 나오죠, 그죠? 여기다 여러분 형광펜 넣으시면 채색 하나만 좀 해주시겠습니다. 형광펜 넣으시면 개공 자리에다가 채색 한 번만 잡으시고, 그리고 나머지 칸에서 개공을 한 번만 찾아보세요. 없죠? 그러니까 개공은 only 무슨 신고만 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외국인, 뭐 주택임대차, 토지거래 허가, 외국인 허가 전부 누가 하는 거냐면 당사자들이 하는 거고요. 개공은 only 뭐만 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만 한다. 그리고 이게 조건이 좀 붙어요. 언제 개공이 하는 거냐? 개공이 뭐 했을 때? 중개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을 때만 이게 신고 의무가 되는 거고, 나머지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외국인 찾아보도록 할게요. 외국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칸에서부터 마지막 칸까지 외국인 한 번만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 칸 외국인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그죠? 외국인 들어가죠. 여기도 우리 채색 하나만 좀 해주실래요? 외국인. 에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도 외국인 들어가나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칸에도 외국인, 네 번째 칸에도 외국인, 마지막 다섯 번째 칸에도 외국인 다 들어가죠. 정리하면 외국인은 5개의 신고, 그러니까 세 가지의 신고와 2가지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되거나 뭐 이제 해야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외국인. 자, 외국인은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없는. 없는. 근데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등자가 붙었잖아요. 여기 외국인 등,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등자의 의미는 뭐냐면 외국 법인, 뭐 국제기구, 외국정보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제 큰 틀에서 흐름은 좀 한번 잡아봤고요. 세부적인 걸 한번 좀 보여드릴 건데, 제가 화면을 보시는 분이 계셔서 화면을 조금 확대해가지고 좀 여기서부터 한번 좀 확대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 좌측거 한번 보죠. 부동산 거래 신고제. 적용 지역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전국이라고 하는 것은 도서상간 지역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예, 뭐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주택 임대차 신고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여기는 어디서 하는 거냐면, 여기도 이따가 이제 다시 보시기 하겠지만 전체 채색을 좀 잡아 주시겠습니다. 특특 시군 자치구까지 채색 한번 잡아 주시고요. 다시 정리하면 이거는 전국이다 아니면 일부 지역이다. 이건 일부 지역이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만 전국적으로 하게 된다라는 건 일단 요거를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성격은 사후 신고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는데, 사후 며칠 안에 신고를 해야 되느냐? 사후 며칠 안에 신고해 줘야 돼요. 30일 안에 신고를 해줘야 된다.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누가 할 거냐? 원칙은 거래 당사자고요. 예외가 개공인데, 여기서 원칙 예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개공이 없을 수가 있나요? 예, 그러면 누가 신고해야 돼요? 당사자가. 그래서 여기는 원칙이 되는 거죠. 원칙이라고 한번 적을게요.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가 신고하는 것이다. 그러면 개공이 있으면 누가 신고를 하는 거예요? 개공이. 그럼 얘는 원칙 예외. 이건 예외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겠죠, 그죠?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누가 있다면, 그럼 개공이 있다면 누가 우선순위가 더 높은 거예요?
개공이. 그럼 정리 다시 하면 개공이 중개했으면 무조건 개공이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공, 그 다음에 국가, 그리고 당사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데 여기서 국가 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다는 밑줄을 하나만 좀 잡을게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국가 등이라는 표현이 가끔 나오는데 가끔이나 자주 나오는 편인데 여기서 국가 등이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일단 누가 들어가겠어요? 국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리고 등자 붙었으니까 누구도 포함? 지자체. 그리고 하나만 더. 공공기관. 이게 나중에 이제 선매자이죠. 선매. 그 우리 토지거래 허가 파트에서 선매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등 뭐 이렇게 나가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까지 다 들어가는 거구나.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그러겠죠. 공공기관 다 들어가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신고는 어디 가서 할 거냐면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시군구. 여기가 뭐가 되냐면 신고관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른쪽 끝으로 쭉 넘어가 보면 허가제 2개 있잖아요. 허가제 2개. 허가제 2개도 똑같이 시군구가 되는 건데 왜 이걸 구분해야 되냐면 신고를 하는 사무는 무슨 관청이 하게 되는 거예요? 신고관청. 근데 허가는 어디 가서 받아야 돼? 허가관청. 이게 표현 자체가 사무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그것이 신고면 신고관청, 허가면 허가관청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신고 또는 허가 대상 물건 및 계약이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 따로 별 하나만 좀 잡을게요. 6칸 전체적으로 다 중에 5칸 다 중요하고요.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물건은 3가지가 있습니다. 신고 대상 물건 첫째 뭐가 있을까요? 토지가 있는데 여기서 1번 한 번만 매겨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토지는 모든 토지를 말하나요? 아니면 특정한 토지를 말하나요? 모든 토지를 말하는 거죠. 건축물 밑줄 하시고 2번 한번 적어줄 건데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을 말하는 걸까요? 뭐 어떤 용도라든가 아니면 면적이라든가 뭐 위치라든가 뭐 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모든 건축물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말하는 건축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토지, 모든 건축물이 신고 대상 물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1번과 2번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3글자? 부동산이라고, 이 법에서 부동산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3번의 지위에다가는 밑줄 하시고 3번 한번 적어주실 건데 여기서 말하는 지위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뭐를 말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분양권, 입주권을 지칭하는 말이다. 분양권, 입주권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분양권은 무슨 법 적용? 주택법 적용. 그리고 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적용받는 뭐 그런 어떤 지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물건 3개, 토지, 건축물, 지위 나왔고요. 계약 2개를 한번 좀 표시를 한번 해봐 드릴 건데 계약은 첫째 무슨 계약이 들어가냐면 매매 계약이 일단 들어가고요. 매매. 여기도 1번 한번만 매길게요. 그리고 공급 계약. 공급 계약은 2번 매매 공급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위라고 하는 것은 매매라는 말을 통상 쓰지 않고요. 전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매매하고 전매의 차이가 뭐냐면 매매는 뭐 하고 넘어가는 거. 등기하고 넘어가는 게 매매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등기를 요하는 거다.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전매는 전매한다라는 거는 뭐 없이 등기 없이 그냥 명의만 넘기는 거를 전매한다라고 얘기해요. 원장 정리를 하는 거죠. 우리 시행사나 아니면 조합사무실에 가서.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따로 전매를 이제 뭐 따로 생각하실 거는 없고 넓게 보면 매매의 한 종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3월 달에 전국 모의고사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모의고사의 이 부분이 출제가 되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매, 공급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물건 3가지 우리 계약 2개를 한번 이어서 한 번만 답변하시겠습니다. 자, 물건 뭐 있다 그랬죠? 토지, 건축물, 지위. 자, 계약 2개가 뭐예요? 매매하고 공급 계약입니다. 꼭 구분하고 계셔야 돼요. 되게 중요하고요. 자, 신고는 며칠까지 하도록 되어 있냐면 30일. 여기 사후 30일 안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요. 신고하는 방법, 뭐 아니면 허가하는 방법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방문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방문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방문한다는 얘기는 가서 하는 거, 가서 하는 방법을 방문신고라고 이야기하고요. 전자신고 이렇게 있는데 방문신고하고 전자신고의 차이점 한 번만 얘기할까요? 여기 방문신고하고 전자신고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차이점. 힌트를 좀 드리면 내가 바빠. 신고 의무자인데 내가 바빠요. 그러면 대신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대신 보낼 수 있는 게 뭐예요? 방문 아니면 전자. 방문. 그래서 이거는 대리가 가능한, 대행 가능. 개공의 신고를 누가 대신할 수 있다? 소공이 대신할 수 있죠. 이거 전자적인 것은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행할 수 없다. 대행이 왜 안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불가하다? 아니면 해봐야 누가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고로 구분하시고 여기다 따로 별 하나만 해주세요. 전자적 신고는 1절 대행이 안 된다. 이거는 이쪽 파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과목 전체,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대리라고 하는 개념은 전자적인 거하고 어울리지 않잖아요. 이건 비대면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 대시에 나와 있는 거는 얘는 채색을 좀 한번 하실 건데 전자계약 시스템에 통한 전자계약 체결을 하게 되면 신고를 간주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전자계약 시스템은 뭐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전자계약. 그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전자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계약 홈피라고 한번 적을게요. 그러면 전자계약의 장점, 일단 전자계약의 장점, 무슨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거니까 이 전자계약의 장점이 대단한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우리 요 칸을 보시고 답변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방법 몇 개? 2개, 3개? 3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왜 3가지 방법? 가서 하는 거, 그리고 전자적 신고가 있고 전자계약을 통해서 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첫 줄 가운데 세 번째 것 중에서 가장 편리한 방법이 뭘까요? 가장 편리하고 간단한 방법. 세 번째죠, 요거. 요거는 특별히 할 게 없는 거지. 전자계약만 체결하면 자동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니까. 그 다음에 가운데 거가 이제 그 다음 좀 편리한 부분이고, 우리 굳이 구청에 안 가도 되고, 가장 불편한 건 뭐예요? 방문해서 하는 그런 신고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한번 해봤다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실래요? 부동산 거래 신고 나는 한번 해본 적이 있다. 한 분밖에 안 계시네. 자, 우리 앞에 분은 뭘로 해봤어요? 방문 아니면 전자? 방문? 직접 구청에 가서? 예. 저는 전자적으로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1시간 반 걸렸어요. 왜냐면 이게 그 어디서 락이 걸렸냐면 그 뭐죠? 그 소재지 입력하는데 도로명 뭐 주소 이렇게 입력하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띄어쓰기 안 하니까 안 넘어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 한국부동산원에 위탁받아서 이거를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다 전화를 해봤더니 이게 띄어쓰기가 안 하면 안 넘어간대. 근데 그걸 1시간 반에 걸쳐서 알게 된 거죠. 그러다가 부실려다가 말았어요. 진짜 이거 열받잖아요. 안 넘어가니까. 그래서 혹시 이거 하실 일이 있으면 전자적으로 하다가 30분 넘게 안 되면 방문해서 하는 게 상책이다. 이게 안 넘어갈 때는 죽어도 안 넘어간다. 자, 관청의 처리는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신고 필증에다 밑줄 한번 해주시고 신고 필증의 용도 등기할 때 또는 명의 변경할 때 우리 저 분양권 입주권 등기나 명의 변경 시에 이게 꼭 들어가야 돼요.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첨부 서류에 들어간다. 그럼 이거 없으면 등기 못해요? 예, 이거 없으면 분양권 입주권 명의 변경 안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공시법 시간에 배우는 것 중에서 요거하고 관련이 좀 밀접해요. 그다음 밑줄 별 하나만 할게요. 등기 시간에 이제 검인계약서 없으면 소유권 해주는 게 못한다 이거 배우시잖아요. 근데 그 검인계약서가 필요 없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신고 필증이 있으면 검인계약서는 필요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장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뭐는 받은 것으로 본다. 검인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 밑에 좀 깔린 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밑에 이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과태료가 있는데, 우리는 요 금액, 과태료 금액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언제 이런 것들을 받는지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요 금액과 단어 하나만 좀 이렇게 매칭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3천짜리는 허위 신고에다 우리 채색 한번 하시고요. 500만 원짜리 과태료는 무신고, 신고 안 했다는 뜻이겠죠. 그죠? 예, 그리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짜리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짜리는 언제? 거짓 신고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허위 신고 3천, 신고 안 하면 500, 그리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5%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허위 신고하고 거짓 신고 헷갈리죠. 그죠? 예, 그러면 허위 신고하고 거짓 신고의 차이점은 뭘까요? 얘는 계약 자체가 체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예, 여기 거짓 신고는요. 계약은 체결되었으나 내용을 거짓으로 한 거죠. 그러면 업다운 계약서 작성해서 신고 들어갔대. 업다운 계약서. 허위 신고예요? 거짓 신고예요? 그건 거짓 신고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요거 우리 3,000, 그다음에 500 취득가액의 5는 요 금액보다는 요 내용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요거는 됐고 외국인 제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제. 자, 여기서 외국인 등자에서 등의 의미 조금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등은 누구도 들어간다 그랬죠? 외국 법인, 뭐 외국 국가, 뭐 이런 거, 외국 단체, 뭐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제목 그대로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뭐 해라 이런 얘기예요. 신고해라. 그러면 이거는 한국 사람도 아니면 외국 사람만, 외국인만 하는 거죠. 이거 한국 사람하고 상관이 없는 제도입니다. only 외국인만 적용받는 제도고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요. 사후신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 좀 헷갈리는 게 하나가 있는데 출제도 잘 되지만 질문도 좀 많이 하시는 부분이고요. 여기다가 우리 이제 방점을 한번 찍어볼게요. 계약이라고 하는 단어에다 이렇게 저처럼 한번 땡땡 한번 계약. 자, 우리 외국인이 계약을 우리가 알고 있는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자, 뭐뭐 있을까요? 계약이. 매매, 공급. 여기 이제 공급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외국인이 공급받는 지위도 생길 수 있으니까. 또 교환, 증여. 이렇게 총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는, 그러니까 두 가지는 뭐냐면 매매와 공급은 이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두 개가 남잖아요. 두 개가 뭐가 남아요? 교환, 증여가 남았는데 교환, 증여는 이쪽으로 갑니다. 자, 다시. 외국인이 계약을 원인으로 한다 그러면 매매하고 공급일 때는 이쪽으로 빠지는 거고 그럼 이쪽이 며칠짜리 신고예요? 30일. 나머지 두 개, 교환, 증여는 이쪽 신고를 할 건데 여기는 며칠짜리 신고냐면 60일짜리 신고입니다.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한국 사람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한국 사람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며칠짜리 신고할까요? 자, 이해를 잘 못하셨는가 보다. 자, 한국 사람인데 우리나라 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자, 며칠짜리 신고할까요? 30일? 60일? 정답은 신고하지 않는다. 왜 신고하지 않느냐면 한국 사람은 부동산 거래 신고만 할 건데 뭐하고 매매하고 공급 계약만 신고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누구만 신고하는 거예요? 외국인만.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증여받았는데 등기를 어떻게 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검인을 또 받아야 돼. 어디 갔어? 요거. 한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증여받잖아요. 그럼 신고를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뭐를 하는 거예요? 검인 받고 등기 쳐야 돼요. 다시 한국 사람은 증여, 교환 이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대신 뭘 해야 된다고요?
검인을 받아야 돼. 그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계약을 원인으로 했다 그러면 매매 공급이면 30일, 교환 증여면 며칠? 60일. 이렇게. 요것도 이번 모의고사에 나오고. 제가 모의고사 오늘 6개 다 알려드릴게요. 6개. 네. 자, 요거는 계약은 교환 증여예요. 교환 증여 나왔잖아요. 교환 증여는 며칠? 60일. 네. 근데 이제 넓게 보면 계약이라고 하는 표현 나오면 일단 외국에는 60일 먼저 원칙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계약 외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기다 우리 한 단어만 좀 방점 한번 찍어볼까? 계약 외. 계약 외의 원인은 한번 여러 가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계약 외의 원인이 뭐가 있어요? 계약 외의 원인. 여기 이제 있긴 하지만 상속, 경매, 판결, 환매권 행사, 합병,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돼요? 계약 외가 되고요. 이건 60일짜리 신고가 아니에요. 계약 외니까. 그럼 계약 외의 원인은 몇 개월짜리 신고? 얘는 6개월짜리 신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고 출제는 얘 2개 잘 되면 나머지는 출제가 된 적은 없는데 요거 2개가 잘 나옵니다. 상속, 경매 특별히 중요하다. 자, 상속에서의 취득일은 언제? 상속에서의 취득일은 피상속인 사망일이 되는 거고요. 경매에서의 취득일은 언제? 대금 완납일.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고 판결은 뭐 이제 판결 확정일 같은 경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세 번째는 뭐냐면 국적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외국인.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 내국인 즉 한국 사람이었다가 뭘로 바뀐 거예요? 외국인으로 바뀐 경우. 그럼 이거를 우리 줄여서 계속 보유한다라고 얘기하거든. 계속 보유. 그럼 이 계속 보유도 신고는 해야 돼요. 신고. 그러면 신고할 때 몇 개월 안에 신고하느냐면 6개월. 정리 다시 해보면 계약 그러면 60일 원칙 그리고 계약 외의 원인 6개월 계속 보유 6개월.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시군구에 가서 신고하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물건도 토지 건축물 지위도 동일합니다. 여기다 우리 채색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했다 그러면 체결로부터 60일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 외의 원인이면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이고 우리 국적 변경 계속 보유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6개월 안에 우리 신고해야 됩니다. 이건 이퀄 계속 보유. 자, 외국인 제도에서는 방문 신고 일단 가능합니다. 방문 신고 가능하고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은 왼쪽에 보면 두 번째 이 대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자계약을 하는 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전자신고는 가능한데 전자계약 체결로 간주되는 건 없잖아요. 자, 여기는 왜 전자계약 체결로 간주되는 게 없을까요? 이거 한번 답변해 주실 분. 대리하고는 상관없고. 본인 인증 때문에 그거는 아니에요. 외국인도 우리나라의 핸드폰 개통해서 우리 쓰고 있는 외국 사람도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힌트 한번 드려볼게요. 핵심을 여기서 찾아주시면 돼요. 이쪽에서. 정답은 여기에 걸려있어. 그러니까 전자계약은 매매하고 임대차 계약만 쓸 수 있어요. 전자계약이. 그러니까 교환 증여 계약은 전자적으로 못해요. 다시 한번 교환 증여는 전자적으로 작성을 못해요. 그러면 전자계약서는 뭐하고 뭐만 쓴다고요? 매매하고 임대차 계약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전자계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간주하는 제도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이거 다 이해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신고 필증을 또 여기 발급을 하는데 여기는 지체 없이 발급한다라고 안 돼 있어요, 법률에. 그럼 뭐라고 발급한다고 돼 있어요? 즉시. 즉시 발급한다. 이렇게. 그러면 지체 없이 하고 즉시가 있으면 좀 다른 건가요? 예. 자, 시간의 긴박성은 뭐가 조금 더 빠른 걸까요? 즉시. 지체 없이는 이거보다 조금 늦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즉시.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매하고 공급계약은 무조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데 이건 며칠짜리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30일짜리 신고를 해야 되겠죠? 여기도 매매와 공급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며 30일짜리 신고 대상이며 이거 하면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는 제외한다. 이 제외한다라는 거는 60일짜리 신고는 따로 안 한다. 요거 요번 모의고사에 나온 그대로 지문입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예. 뭐하고 뭐를 하면요? 매매와 공급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30일짜리, 그러면 60일짜리 신고는 할 필요가 없다. 예,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고. 자, 이제 과태료 300짜리, 100짜리 있는데 여기는 출제가 외국인 제도에서 출제가 되면 얘를 제일 잘 물어봐요. 요 두 가지 연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다 우리 별 하나씩 좀 잡을게요. 300짜리 과태료는 무슨 신고를 위반했을 때를 말해요. 60일짜리. 예, 그리고 100만 원짜리 과태료는 몇 개월짜리 신고 안 했을 때를 말하냐면 6개월짜리 신고를 안 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럼 질문. 예, 과태료 금액을 여러분 맞춰주셔야 돼요. 외국인인데 매매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 했거든요. 매매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했는데 신고를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했다. 얼마 과태료? 500. 왜 500? 매매면 500으로 가야 돼요. 자, 이번에는 증여를 받아놓고, 외국인인데 증여 받아놓고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과태료 얼마예요? 300. 왜 300? 여기. 예, 그러니까 그 계약이 뭐냐에 따라서 이게 500일 수도 있고 300일 수 있고 뭐 그렇다. 상속 받아놓고 신고 안 했대. 100만 원. 왜 상속은 100만 원이에요? 상속은 6개월짜리니까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는 우리 이제 도입된 지가 정확히 올해가 3년 차 됐거든요. 근데 우리 본 시험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왔고 작년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일단 높다. 여기가 일단 중요하고요. 요거는 여기 6,000초간 30초간은 지지난 시험에 출제가 됐던 거라서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맨 앞에 특이 있는데 이 특이 일단 참고로 특별시 아닙니다. 자, 그럼 뭘까요? 특별자치시. 예, 특별자치시. 우리나라의 특별자치시가 뭐가 있을까요? 세종시가 있죠. 세종시. 그 다음 특은요? 특별자치도입니다. 특별자치도. 우리나라의 자치도가 뭐가 있어요? 제주도. 그러니까 앞에가 세종시, 뒤에가 제주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나오는 시가 무슨 시일까요? 여기 일반시, 뭐 보통시 이런 거죠. 무슨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시도 아니고 특별자치시도 아니고 광역시도 아니고 그냥 보통시. 그러면 이 보통시 하나만 예를 들어봐 주실래요? 고양시 좋아요. 고양시 또 남양주시, 성남시 이런 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군은 무슨 어디 있는 군을 말하는 거냐면 광역시랑 경기도 밑에 있는 군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군 하나만 예를 들어 주시면 인천광역시 옹진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뭐 이런 데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경기도 안에 뭐가 있어요? 경기도 뭐 양평군 뭐 이런 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치구는 뭐하고 뭐 밑에 있는 특별시랑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 내에 있는 구를 자치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몇 개 질문 드려볼 테니까 신고지역이다 아니다로 답변해 주세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고지역입니다. 자, 왜 신고지역일까요? 어디에 들어가요?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자치구에 들어가죠. 자치구에. 자, 이번에는 강원도 춘천시 신고지역이에요. 자, 왜 신고지역이에요? 여기에 시에 들어가니까. 시에 들어가니까. 전라북도 무주군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무주구 구천동에 있는 동네. 전라북도 무주군. 신고지역이다 아니다? 왜 아니다? 무주군은 광역시도 아니고 경기도도 아니니까요. 이해되셨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재밌는데. 제주도 서귀포시 신고지역이에요. 왜 신고지역이에요? 여기 특별자치도 전역이 신고지역입니다. 조금 어려운 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제 모의고사를 낼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크로스해서 내면 조금 당황할 수 있으니까.
경기도의 수원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경기도청 소재지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라고 나왔어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그럼 이제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뭘 생각하게 되냐면 권선구가 뭐가 아니야. 자치구가 아닙니다. 그럼 좀 헷갈리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신고지역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아, 이다가 정답이에요. 왜 이다? 예, 수원시니까. 그렇죠. 그 자치구 아니더라도 끝에가 시로 끝나니까. 이해되셨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누가 이제 계약을 할 거냐면 내외국인 모두 할 거고 여기는 누가 신고하지 않는다는 거 포인트. 개공이 하지 않는다. 예, 개공이 이 신고를 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안내 정도만 해주면 돼요. 이거 주택임대차 신고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안내 정도만 해주면 된다. 신고는 시군구에 가서 하는 거 똑같고요. 여기는 우리 재작년 본시험에 가로넣기로 나왔던 부분인데 이거는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 6천 초과하거나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6천 초과하거나 30만 원을 초과하는 둘 다 초과 아니면 하나만 초과? 하나만. 자, 우리 그러면 고양시에 일산 동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고양시 일산 동구 신고 지역인가요? 예, 고양시 그러면 다 신고 지역입니다. 천에 50만 원짜리 주택임대차 신고 해요? 예, 천에 50이니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천에 30짜리는 신고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둘 다 아무것도 초과하지 않으니까요. 자, 여기서 우리 주택에다 우리 동그라미는 잡아보고요.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보세요. 예, 주택 나왔죠, 그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주택이다. 주택법상의 주택이다. 선택 하나 해보세요. 자, 다시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주택이다. 아니면 주택법상의 주택이다. 이거는 주임법상의 주택이에요. 주임법상. 예. 주임법이 뭐의 약자예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예. 왜냐하면 이건 임대차 제도니까. 예.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주택인가 생각해 볼게요. 비닐하우스로 돼 있는데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빌려가지고요. 임대차에서. 비닐하우스. 주택이다? 주택 아니다? 비닐하우스. 사람이 실제로 살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거기서 살고 있다니까. 거기서 먹고 자고 애들 학교 다니고 뭐 이래요. 주택이다 아니다? 주택입니다. 예,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주임법상의 주택은 어떤 형태, 뭐 인허가, 등기 이런 거 일절 불문하고 사실상 주거 생활을 하면 무조건 주택으로 본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옥탑방이 우리 불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옥탑방이 있어요. 주택이다 아니다? 주택이에요. 다 주택. 불법이든 뭐든 따지지 아니한다. 신고는 30일 안에 할 거고요. 자, 여기 보면 신고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 방법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방문 신고, 전자 신고, 전자계약 체결 하게 되면 신고 간주. 얘는 왜 들어간다라고 답변하실 수 있어요. 요거는 임대차도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까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여기 가운데 건 왜 안 된다 그랬죠? 교환하고 증여가 전자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도 신고 필증이라는 걸 발급하게 될 거고요. 여기는 채색을 좀 잡습니다. 전입신고를 임차인들이 하게 되죠. 그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뭘 한 것으로 본다.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또 나아가서 임대차 신고를 아예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하면 무엇 받은 것으로 본다.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본다. 요거 두 개 묶어가지고 별을 하나만 잡으실 건데 이렇게 여러분 발전해서 생각하시면 안 돼. 뭐요? 전입신고하면 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보니까 결국에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는 없습니다. 각각 의제나 면제해 주는 거예요. 다시 전입신고하면 뭘 의제? 신고 의제. 그리고 뭘 하면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의제가 되는 것이지 이거 하나 했다고 두 개 다 의제되는 제도는 없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사업자가 혹시 계시면 임대사업자는 요 신고를 안 해요.
임대사업자들은. 왜 임대사업자들은 이 신고를 안 하냐면 임대사업자들은 원래 세를 주잖아요. 그러면 구청에다가 옛날부터 신고를 해왔었어요. 임대사업자들이. 그러니까 이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만 그렇다는 거예요. 임대사업자만. 그러니까 일반인은 이 신고를 해야 되고 임대사업자는 이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 주택임대차 신고는 일단 100만 원짜리 과태료가 중요한데 이 100만 원짜리 과태료는 언제 말하는 거냐면 신고를 안 했거나 거짓으로 했거나 이때도 100만 원짜리예요. 자, 근데 여기는 거짓 신고에다가 우리 채색 하나만 잡을 건데 주택임대차 신고를 거짓으로 해도 얼마? 100만 원이에요.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임대차의 당사자가 누구랑 누구죠? 임대인과 임차인이니까 여기는 이 과태료 금액을 낮게 가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3천짜리 과태료도 있잖아요. 갑자기 그죠? 네, 3천짜리 과태료는 어떤 경우냐면 허위로 했을 때.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것처럼 신고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거 왜 하냐고 물어보시는 순진하신 분들이 계신데 왜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허위 신고. 대출도 받고 또 사기도 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나중에 현업에 나가시면 사기꾼들이 많이 있어요. 예, 전부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부 세상에는 진짜로. 진짜로. 뭐 빌라왕 사건도 다 사기치는 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사기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하게 되면 이건 얼마로 간다? 3천. 자, 그러면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거짓 신고는 100만 원인데 허위 신고는 여기는 얼마예요? 3천. 요거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 신고에서 거짓 신고는 임차인 때문에 100만 원으로 가지만 허위 신고는 봐줄 필요가 없잖아, 이거는. 그렇죠? 이건 허위 임차인이니까 이거는 그래서 3천으로 간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허가제 두 가지 제도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이 허가제 두 가지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자, 어떻게 이제 달라지냐면 일단 그걸 먼저 좀 찾아볼게요. 왼쪽은 누구만 허가를 받는 거예요? 외국인만. 여기는 내국인, 외국인 전부. 그러면 간단하게 말하면 외국인의 경우에는 중복되겠네요. 그죠? 두 군데 다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 허가하고 이 허가가 중복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떤 허가를 받으면 어떤 허가는 면제한다. 이렇게 어떤 교통 정리를 해놓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딱 돼 있냐면 허가 의무가 뭐 되면 중복되면 상호 면제. 이건 뭔 뜻이에요? 상호 면제가? 아무거나 하나만 받아라. 아무거나 하나 받으면 나머지는 면제.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든 외국인 허가를 받든 요거 하나만 받으면 어차피 면제가 된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 여기다 별 하나만 잡겠습니다. 요거 우리 요번 33회 본시험에 출제됐던 기출 되었던 겁니다. 자, 한번 이제 위로 올라가서 양자의 차이는 똑같이 지정된 허가구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정된 허가구역이 딱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한번 땡땡 한번 잡아주시고 우리 4개가 있잖아요. 4개. 이 4개는 맨 밑에 이제 있는데 이거 약자만 한번 적어볼까요? 군문, 생야 이렇게 4가지 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군문, 생야. 그런데 오른쪽에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지정된 허가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정 절차가 필요하다. 이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정은 누가 아니면 누가 지정을 할까요? 누가 아니면 누구? 국장 아니면 시도지사. 자, 국장은 언제, 시도지사는 언제? 국장이 바쁘면 시도지사가 하나요? 2개 이상의 시도, 그죠?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하거나 국가 시행 사업일 때는 누가? 국장이 지정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예요. 동일 시도 안에서 지정할 때, 그때는 이제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이렇게 구분하고 계시면 돼요. 똑같이 둘 다 사전 허가입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3가지 제도들은 사후 신고였으니까 제재가 뭐밖에 없었어요? 과태료밖에 없었지만 허가제도는 사전에 허가를 받으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위반하면 제재가 뭐가 있겠어요? 과태료 말고
형벌이 있습니다. 징역, 벌금 이런 형벌을 받게 되는 내용이 전혀 다르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서는 여기다 여러분 좀 아까처럼 방점 한번 찍어볼게요. 계약이라는 단어에다가 방점. 여기도 계약 이렇게 한번 찍고, 그리고 여기다는 동그라미 하나씩 잡을게요. 이렇게 꼭 보셔야 되는 거니까. 자, 지금 허가제 두 개는 온리 토지만이에요. 그쵸? 예. 자, 그러면 주택을 취득할 때 허가를 받는 일은 없어요. 그럼 주택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신고제예요. 근데 토지만 뭐다? 허가제. 토지만 허가제. 모든 부동산의 기본은 토지니까. 그래서 토지만 허가제구나. 이렇게 구분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취득 계약을 하려는 외국인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면 어떤 지역이에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죠. 거기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토지를 외국인이 상속받으려고 해요. 외국인이 상속받으려고 합니다. 허가 받는다, 허가 받을 필요 없다. 허가 받을 필요 없다. 왜? 계약이 아니니까. 네, 그러면 허가받는 계약이 4개가 뭐뭐 있나 한번 읽어볼까요? 뭐뭐 있어요? 매매, 공급, 교환, 증여. 여기서 여러분 뭐가 탁 들어와요? 눈에 들어오는 거 없어요? 증여 눈에 들어오죠. 왜 증여가 눈에 들어온다? 이거는 거래는 맞아. 증여 계약이니까. 거래는 많은데 왜 증여가 눈에 확 들어왔을까요? 이건 무상이라서. 무상. 그러니까 여기는 유무상을 불문한다. 요거 매매, 공급, 교환은 유상이지만 증여는 무상이잖아요. 무상도 허가를 받아라. 근데 오른쪽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 파트에서는 뭐만 또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여기는 유상만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한번 빼봐야 되겠죠? 네, 여기는 증여는 허가 받는다 아니면 허가 안 받는다. 허가 안 받아. 여기는 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들을 출제위원들이 안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애워서 맞출 수가 없는 거니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 자, 왼쪽 외국인은 유무상 불문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되고, 토지거래 허가는 언제만 허가를 받는다. 유상일 때만 허가를 받는다. 자, 어떤 분이 요거를 질문하셨어요. 부담부 증여는 허가를 받아요?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부담부 증여. 여기에서 부담부 증여. 허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발음이 좀 제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한번 적어드릴게요. 부담부 증여. 이건 무슨 뜻이냐면 증여인데 부담스러운 증여 있잖아요. 대출 끼고 증여하는 거. 이거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야 돼. 왜 이건 허가 받아야 돼? 이거 부담스럽잖아. 그러니까 유상성이 그만큼 있는 거예요. 대출 낀 만큼은 유상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허가는 어디 가서 받냐면 시군구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토지 취득 계약을 할 때 소유권만 허가의 대상입니다. 근데 여기는 소유권도 허가의 대상이지만 무슨 권도 허가의 대상이래? 지상권. 지상권. 여러분 토지를 200년 동안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대.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보다 괜찮아요? 지료가 1년에 10만 원이야. 예를 들면 1년에 10만 원만 내면 200년 동안 내가 독점적으로 쓸 수 있어. 그러면 소유권보다 낫죠. 뭐 안 내도 되니까요. 세금 안 내도 되니까 훨씬 나은 거죠. 그러면 이런 것도 사실은 소유권의 진배가 없으니까 여기는 허가를 받아라. 근데 여기는 왜 지상권이 안 들어가느냐? 이게 나라마다 다 문화도 다르고 제도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외국에는 뭐가 없는 나라도 많아요. 지상권이라는 제도가 없는 나라도 많으니까 이 외국인 제도에는 지상권을 빼준 거예요. 그러면 외국에도 소유권은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지상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는 나라도 많으니까 이거는 아예 뺀다.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 쪽에서는 주타겟이 이제 우리 내국인을 주타겟으로 하니까 지상권도 허가의 대상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예약이라는 단어가 하나 딱 뜨는데 이 예약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예약은 가등기 생각하시면 돼요. 가등기. 네. 가등기는 두 가지 종류의 가등기가 있는데 여기 뭐에 관한 가등기?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또 하나는요. 지상권에 관한 가등기. 뭐 이렇게 두 가지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는 계약 전에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관리 시스템, 여기는 정보 통합 포털 뭐 이런 거를 통해서 하게 되고요. 여기는 꼭 뭐 이런 매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자계약 뭐 이런 걸로는 우리 허가 신청이 대신되는 제도는 없고, 이번 본 시험에 요거 나왔었는데 15일, 15일. 이 양자의 처리 기간은 똑같은데요. 차이가 좀 하나 납니다. 왼쪽 오른쪽 다 15일 안에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차이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왼쪽 15일과 오른쪽 15일의 차이점. 자, 얘는 15일 안에 미처리가 되면, 미처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허가든 불허가든 처리를 안 해주면 얘는 뭐예요? 그냥 불허가. 허가 안 된 거예요. 이거는 허가해줬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냥 불허가. 근데 오른쪽은 미처리가 되면 15일 안에 이게 말하자면 처리가 안 됐다. 그러면 여기는 뭐 허가 간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다 우리 별 하나만 해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는 특례 규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특례 규정이 있어서 그렇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급 시간에 농지법 배우잖아요. 그죠? 농지 전용 신청이라는 게 있거든요. 농지 전용 신청. 농지를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 쓰겠다. 전용 허가 신청. 이게 처리 기간이 있는데 처리가 안 됐어요. 처리가 안 됐어요. 그 신청했는데 처리 기간 안에. 자, 허가 받은 것이다 아니면 불허가다? 자, 헷갈리잖아요. 이제 여기다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 이렇게 처리가 안 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보는 거는 특례라고 되어 있죠. 그죠? 특례가 뭔 말이에요? 아주 특별한 예외. 힌트. 자, 허가 받은 거다, 못 받은 거다? 못 받은 거예요. 무조건 못 받은 거예요. 불허가. 그럼 뭐만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냐면 only 얘만. 얘만 그렇다. 자, 다시 건축 허가 신청을 들어갔는데 건축 허가 신청 처리 기간 안에 처리가 안 됐어요. 허가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그냥 다 못 받은 건데 얘만 받은 것으로 본다. 특례. 이해되셨죠?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오고. 얘는 이제 그 암기하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외국인 허가구역 네 군데, 군, 문, 생, 야. 우리 군사 문화는 생소하고 좀 야생스럽다. 군사 문화는 생소하고 야생스럽다. 원래 이거 야만적이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또 우리 군인들 가족들이 계시니까 군사 문화는 생소하고 좀 야생스럽다. 군문 생야. 이건 암기하고 계실 거예요. 사전허가고요. 자, 질문. 이 군문 생야 구역 안에서는 한국 사람도 허가를 받아요? 아니면 외국 사람만 허가를 받아요? 외국인만. 이건 한국인하고는 상관이 없는 제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 우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두 가지 받은 것으로 보는데, 첫째 뭐 의제? 거민의제하고 농지취득 자격 증명도 받은 것으로 본다. 요거 두 개 묶어서 별 두 개 잡을게요.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거민 받은 것으로 본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표에서 거민 받은 것으로 본다가 두 번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언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거민의제, 또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거민의제. 이거 되게 중요해요. 거민의제 되는 거 두 개. 자, 그다음 토지가 이제 그 농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를 받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뭐 받은 것으로 본다. 농지증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것도 아주 잘 출제가 됩니다. 그다음 우리 외국인 허가 안 받으면 얼마예요? 2년 2천. 이건 이제 정액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딱 정해진 금액만큼 2년 2천. 여기다 별 한번 해주시고 출제 매년 되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오른쪽에 토지거래 허가 제도는 허가를 안 받았다 그러면 얼마냐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가격의 얼마요? 30% 상당 이하 벌금형. 그래서 100분의 30이 되는데 여기다가 토지 가격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밑에다가 한번 빼가지고 여기서 토지 가격은 실거래가 기준, 감정가 기준, 아니면 공시지가 기준 세 가지. 실거래가일 것 같잖아요. 우리 느낌에. 아니고요. 공시지가예요. 공시지가. 얘도 올해 시험에 나왔던 거고 아주 잘 나오는 겁니다. 공시지가 기준이다.
실거래가 아닙니다. 예. 실거래가는 언제 부과하는 거냐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이행강제금 때릴 때는 실거래가, 여기는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여기도 우리 별 하나만 해주시고요. 외국인 허가 안 받으면 얼마? 2년 2천. 토지거래 허가 안 받으면 2년 30%. 이렇게 구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기 1교시는 여기서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하시겠습니다.